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화선입니다. 264 시라고 하셨는데, 자, 태어날 때부터 쇠고랑을, 제약을 지닌 채, 찬 채, 평생 다리도 펼 수 없는 작은 감옥에 살던 사내. 근데 264번이 재수 번호니까 264를 읽었겠죠. 사내가 있었습니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이곳이 세상의 전부려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식민지 시대를 얘기를 하겠죠. 불평 없이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별 불평 없이 살았다 라는 것 자체는 이육사 입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식민지 시야에서 식민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는 이제 어릴 적이겠죠. 어릴 적. 그러다가 딱 하루 창이 열렸죠. 그러면 달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불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빛 한 점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다가 달을 보게 되면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상태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빛이 광복이라고 봐야 되고, 달도 광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복. 그러면 이 창이라는 것은 이 광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창은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나 시각. 그러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달빛을 사모하게 되죠. 광복을 바라고. 근데 이젠 평생 달빛을 볼 수 없게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암담하고 암울하다는 거죠. 암울하고 암담하다는 것이고, 그렇고 해서 이 광복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살아온 이육사는 이 투쟁된 삶이 안쓰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사내 개인으로 보면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내가 이렇게 자신의 시각 관점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인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면서 본인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까 또 잘 되고 투쟁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수필집 이육사의 전조기라는 수필집에서 중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육사의 전조기라는 수필집에서 나와 있는 달빛을 사모한 사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나가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나온 드라마 작가가 만든 거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 보니까 그쵸? 요거를 이동하면 되겠죠. 이동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전조기에서 발췌된 것이고, 이렇게 전조기에서 발췌됐다고 블로그에 떠돈대요. 다 이렇게만 진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데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광복절 특집의 광야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고, 그래서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갈 무렵에 김동완 씨의 대사래요. 그래서 방송작가분이 창작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안지명이라는 분이 이렇게 전조기를 다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 버릇이 쉽사리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버릇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 손톱하는 것,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럴 때 손톱을 자르고 오르고, 그런데 버릇은 언제부터 시작한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요즘 시뮬레이션 이렇게 나오면서 전조기 전문을 했거든요. 전조기 전문을 봤는데 전조기 전문 안에도 글씨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분은 이육사의 총 18편을 다 확인하셨는데, 그러니까 횡액, 청량몽, 창공에 그리는 마음, 질주의 반군성, 전조기, 은하수, 연인기, 연륜, 산사기, 무위의 몸을 찾아서 나의 대용품 현존행광, 계절의 표정, 계절의 오행 하니까 작가가 창작됐습니다. 이게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육사 시 7번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이게 말투가 이육사 말투냐? 아니죠. 이육사는 거의 다 그 남성적 어조로 강하게 독립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의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평생 달빛을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첫 번째 크고요. 두 번째, 이렇게 불평도 없이 살았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자기가 스스로 모자랐으면 반성을 했는데 불평 없이 살았다는 뉘앙스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자체 평생 달빛을 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독립투쟁을 안 했겠죠. 볼 수 있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육사가 평소에 쓰던 말투도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나에게는 잘된 일입니까? 아니면 잘 안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고 하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조에 있어서 이육사의 말투나 어조가 아니고 글 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드라마 작가가 만든 시라는 게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전체 내용을 그런데 사람들이 이육사의 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게 이육사의 삶이나 모습이나 아니면 첫 번째는 이육사의 삶 모습이 상징적으로 감옥, 그죠? 그 다음에 달빛을 사랑한다, 광복을 사랑한다 라는 것들이 되어 있으니까 이육사 삶 전체를 뭐 스크랩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쓰면서 전체 달빛을 보게 된 이육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육사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광복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묻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묻는 거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엔딩 크리스고 엔딩 끝나면서 올라오는 작가의 질문, 작가가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육사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애산하고 힘들어 보입니까?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작가가 썼다는 것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육사의 이 시라고 나와서 저도 찾아봤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그런데 인터넷으로 몇 가를 조금 조사를 하니까 이게 이육사의 시라고 그냥 이렇게 떠돌고 있고, 그 반대에 이게 아니다. 소필집 찾아봤는데 이육사 시도 아니다. 이 작가가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들도 검색을 할 때도 좀 통합적으로 넓게 검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반성하면서 답변으로 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